실무를 계속 쥐려고 하는 습성을 가진 이제 사람들은 계속 업무가 뒤로 밀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업 성과 내는데 집중 못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해설을 하자면 제 상황도 말씀드렸었죠. 지난 시간에 원숭이를 끌어당기는 자석 세 가지 이제 얘기했었죠. 메모 남겨주세요. 또 뭐 제가 피드백 드릴게요. 좀 생각하고 답변 드릴게요. 요게 다 이제 머릿속에 부활을 남는 거죠. 그럼 하나 처리하는데 한 15분씩 걸린다 치면 팀원들도 다 있고 이러면은 막 그런 것들 다 모으면 일상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가 막 7, 8개, 10개 막 이렇게 돼요. 그럼 10개면 개당 15분이면 얼마예요? 3시간, 4시간이거든요. 그럼 사실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또 그거 앉아 있을 시간 주나요? 주변 팀원들이 또 아니면 주변 고객들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또 생각 뭐 또 막 할 일이 없어지고 그럼 집에 가서 해야지 생각하면서 퇴근도 못 하게 되고 야근하게 되는데 또 집에 가니까 가족들이랑 또 시간도 보내야 되잖아. 다음 날로 또 실무가 밀리는 거야. 그러면 결국 계속 실행해야 되는 업무는 뒤로 밀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영업 성과를 내는데 집중해야 될 때는 놓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거다. 예, 그렇게 좀 보입니다. 최고 경영자 과정 0주차에 뭐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다 끊기. 다 끊기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이야기는 할 건데 다 끊기 부분에서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그 이후 어떤 상황들이 다 해결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 하는 거랑 구체적으로 유리 팀장님의 사례에 맞춰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대표님들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닐까?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0주차 때 또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저희 강의 때 다 끊기 하면서 제가 알려드렸던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적기. 맞아요. 그것도 맞고 지금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파악하는 일을 했었죠. 그리고 어디에 어떤 감정적으로 소모를 하고 있는지도 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트 사이클 이제 그 7단계 전략을 알려드렸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하트 사이클 7단계 전략을 어떻게 해결책까지 도출해야 될지에 대한 그 기획 과정 같이 했었죠. 유리 팀장이 한 3번 들으셨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미팅을 통해서 제가 도출을 해왔어요. 하트 사이클 7단계 전략을 도입을 해서 유리 팀장님의 지금 다 끊기의 상황들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해결책까지 좀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논의를 좀 해볼게요. 유리 팀장님 그 아까 제가 공유 드렸던 파일 공유해도 되죠? 네. 알겠습니다. 요거 제가 공유 드리면서 단톡방에서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제 요걸 보면 되는데요. 아까 우리 유리 팀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하트 사이클 7단계 전략에 적용을 해서 이제 도출해낸 겁니다. 그래서 유리 팀장님이랑 이거 유리 팀장님 거의 개인 컨설팅이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이거. 근데 0주차이니까 다른 대표님들도 다 적용 가능한 이제 부분이다. 그래서 미네 대표님은 내일 제가 또 실제로 방문을 하죠. 그래서 방문하면 또 새로운 어떤 해결책들이나 미네 대표님 상황에 맞게끔 좀 컨설팅이 진행이 될 건데 유리 팀장님 지금 상황에서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명을 원숭이 죽이기 프로젝트로 좀 잡아봤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원숭이 죽이기. 네. 프로젝트명은 유리 팀장의 원숭이 죽이기 영업 집중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결국에 기업 시스템 구축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BOS를 그 유리 팀장님 영업 환경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극대화된 영업 성과를 내기 위한 궁극적으로는 유리 팀장님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시간과 돈에서 이제 자유로운 자산가가 부지점장으로 성장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숫자 빼주세요. 네? 지점장으로. 지점장으로. 좋습니다. 굿자 빼는 걸로 이제 가고. 그래서 먼저 이제 이게 나왔으면 하트 사이클에서도 목표 생각하기가 우선이었죠.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지? 구체적으로 지금 이 다 끊기 애초에 왜 하는 거지? 생각하면 BOS 구축이죠. BOS 구축은 돈과 시간에서 자유로운 자산가로서의 성장이죠. 네, 기업 시스템 구축이고요. 문제를 한번 진단해봤어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거 안에 다 유리 팀장하고 대화했던 거 내에서 다 이제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건데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유리 팀장님의 실무 시간 확보, 실무 시간이라기보다도 영업 실무 시간이 좀 더 디테일하겠네요. 영업 실무 시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는 영업 성과 극대화에 지장을 좀 초래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다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이제 대화 내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세요 하니까 이제 팀장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좀 헷갈린다.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바쁘게 이제 업무들을 좀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블로그도 쓰고 있다. 유입이나 신뢰도 확보에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뭐 이 AI 쓰고 있어서 어떤 차별화된 점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제 고민도 하셨고요. 또 현상으로는 보험 영업이랑 새로운 사업자 전문 보험으로서의 어떤 컨셉 잡는 거, 정책 자금 등 영업 방향이 명확하지 않고 좀 퍼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했었고요. 그리고 뭔가 잦은 미팅과 고객 문의 응대, 뭐 팀원 연락, 사업단 업무, 실무 외 업무에도 되게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 그리고 특히 사업단 업무가 시간을 많이 소모하긴 하는데 이게 재밌어서 문제다. 사업단 업무가 많은 원숭이를 가져다 주지만 재밌다는 이유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있고 돈도 잘 안 된다. 잠시만요. 기본 스피커가 바뀌어서 잠시만요. 설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 들리시죠? 제 목소리. 네. 네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업무가 원숭이들처럼 여기저기 분산돼 있고 내 등에 사방에서 올라타고 있어서 이 어디에 원숭이가 있는지 파악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에너지가 잘 안 모이고 있다. 이런 이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셨던 이야기니까 여기 동의하시나요? 지금 요 상황에 유리 팀장? 네.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임팩트를 가져올까? 결국에 문제 현상을 수집하고 나서는 예상되는 임팩트를 저희가 파악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수업 때 좀 떠오르시나요? 기억 잘 안 나시면 0주차 강의 다시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임팩트로는 업무가 계속 밀리면서, 그러니까 실무가 과중되면, 제가 지난번 이제 원숭이 비즈니스, 몽키 비즈니스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실무를 계속 쥐려고 하는 습성을 가진 이제 사람들은 계속 업무가 뒤로 밀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업 성과 내는데 집중 못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해설을 하자면 제 상황도 말씀드렸었죠. 지난 시간에 원숭이를 끌어당기는 자석 3가지 이제 얘기했었죠. 메모 남겨주세요. 또 뭐 제가 피드백 드릴게요. 좀 생각하고 답변 드릴게요. 요게 다 이제 머릿속에 부활을 얻는 거죠. 그럼 하나 처리하는데 한 15분씩 걸린다 치면 팀원들도 다 있고 이러면은 막 그런 것들 다 모으면 일상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가 막 7, 8개, 10개 막 이렇게 돼요. 그럼 10개면 개당 15분이면 얼마예요? 3시간, 4시간이거든요. 그럼 사실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또 그거 앉아 있을 시간 주나요? 주변 팀원들이, 또 아니면 주변 고객들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또 또 이제 막 할 일이 없어지고, 그럼 집에 가서 해야지 생각하면서 퇴근도 못 하게 되고 야근하게 되는데, 또 집에 가니까 또 가족들이랑 또 시간도 보내야 되잖아. 그럼 다음 날로 또 실무가 밀리는 거야. 그러면 결국 계속 실행해야 되는 업무는 뒤로 밀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영업 성과를 내는데 집중해야 될 때는 놓친다 이야기인 거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거다.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실무 업무 과다로 인해서 조직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됩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결국 대표의 역할이 있는, 경영하는 이 매니징의 역할이 있는 사람이 실무를 계속 쥐게 되면 조직원들의 업무까지 본인이 감당하게 되면서 조직원들의 원망 사면서, 너무 우리 대표는 바쁘다, 우리 팀장님은 너무 바쁘다, 아마 이런 얘기 들으실 수도 있어요. 너무 바쁘고 뭔가 이렇게 팀원들 관리 못 해주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다는 거야. 나중에 실무가 막 과다해지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이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영업 성과가 이대로 가면 계속 이렇게 부진이 심화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영업 성과를 올릴지도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뭔가 효율적이지 않은 업무 처리 때문에 뭔가 이런 AI 활용하는 어떤 비용 시간, 블로그 운영 시간, 이런 것들도 좀 막 낭비될 가능성들도 우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제일 큰 거, 과도한 업무 어떤 에너지 분산 때문에 에너지 소진되고 막 번아웃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는 거에 있죠. 그리고 명확한 목표랑 타겟 고객도 막 뒤틀려 있으니까 이거 북극성 이야기죠. 그러니까 명확한 타겟한테 가는 메시지도 줄어들고 이러니까 막 거기에 드는 비용도 계속 많겠죠. 그래서 아무리 지금 상황에서 유리 팀장님하고 이런 시스템을 잡자 얘기하고 전략도 수립해도 글로 막 추진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 그 왜 안 될까? 이런 이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뭘 것 같으십니까? 제가 살짝 공개하긴 했는데, 원인, 요사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 이런 현상의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BOS나 항해로 비유를 하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왜 전략을 짜고 시스템을 막 구축하고 북극성도 막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게 추진이 안 갈까? 그 생각을 하면 결국 닻이 걸려있기 때문에, 닻은 내 시간과 에너지가 어디에 들어가고 있는지가 명료하지가 않아서 그렇거든요. 여기저기 계속 새는 거죠, 그 에너지가. 그래서 그런 에너지들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했을 때 근본 원인은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제 파악이 안 된다. 이로 인해서 아무리 전략을 짜고 계획을 실행을 세워도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에너지가 한 곳으로 잘 안 모인다. 이런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뭔가 할 일이, 제가 원래 정리를 좀 잘 못해요. 할 일이 많은데 우선순위 정하는 것도 힘들고,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일이 또 들어오고 일이 밀리고,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우선순위 세우는 거? 큰 거 먼저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영업 직군에서 보더라도 유리 팀장님이 냈던 실적들은 되게 괜찮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의 뭐 급여로 2천만 원 가까이 받아가실 때도 있었으니까. 근데 일을 잘하고 본인의 어떤 특기가 있음에도 이게 결국 팀을 이끌고 조직을 이끌어야 되는 단계로 넘어가면 또 업무가 많아지면 요 단계 딱 와요. 그래서 유리 팀장님의 상황이 저는 성장 단계에 있다고 보거든요. 요때는 제가 지난번 몽키 비즈니스 강의 때도 이 말씀을 드렸듯이, 실무자에서 이제 매니징하는 경영자의 역할로 조금 넘어가셔요. 그러니까 실무자의 역할도 아예 다 내려놓으란 건 아니지만,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데 에너지를 들이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데는 영업이잖아요. 결국에 유리 팀장님이 가진 가장 큰 차별점이 사람들이 유리 팀장이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너무 사람이 좋고 만났을 때 따뜻하게 해주고 요거거든요. 그거를 강화하려면 일단 미팅에서 사람들 만나서 그 고객이랑 대화하는데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데, 막 실무들이 다 쌓이니까 거기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해결하려면 우선은 내 시간이 어디 사용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우선순위 세워야 된다, 요건데, 우선순위 중에 유리 팀장 우선순위는 요겁니다. 시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거.
요거부터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근본 원인을 풀기 위해서 해결책을 또 도출해봤어요. 이제 컨셉은 원숭이 죽이기 프로젝트. 그래서 요 해결책 도출 컨셉에서는 유리 팀장의 시간과 에너지를 영업에 집중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논의하고 실행 계획까지 좀 세워봐야 된다. 그래서 컨셉은 원숭이 죽이기 프로젝트를 잡았고, 지난번 이제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맥락이 좀 잡히실 거죠. 시간을 잡아먹는 불필요한 업무를 원숭이로 저는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거해서 영업이라는 핵심 목표에 집중하자, 그런 의미를 담은 게 이제 원숭이 죽이기 프로젝트고요. 좀 직관적이지 않나요? 요거 제일 많이 좀 우리 재미나이하고 제일 많이 논의했던 게 컨셉 잡는데 시간을 좀 들였습니다. 직관적이어야 된다. 구체적인 해결책 첫 단계는 원숭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자였어요. 그러니까 원숭이 추적 시스템. 구체적으로 내 시간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부터 좀 추적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로는 제가 아까 우리 유리팀장이 얘기했었죠. 데일리 시간 일지를 좀 작성해달라.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면 또 안 돼. 막 매 10분마다 단위로 기록해달라 이러면은 또 어려워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24시간을 쪼개서 그냥 메모로 하셔도 되고 카톡으로 해도 되니까 1시간 단위로 뭘 했는지, 그리고 이게 무슨 활동이었는지, 이 영업이었는지, 핵심 실무였는지, 사업단 외부 업무였는지, 개인 시간이었는지 이런 걸 기록해서 일주일 동안 뵙자.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BOS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부천으로 한 일주일에 1, 2회 정도는 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놓고 보는 거죠. 내가 구체적으로 어디 시간 썼는지. 당연히 이번 달은 좀 그 외에 킥오프도 있고 더 바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시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야 데이터가 쌓이고 하니까.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저랑 같이 이걸 쓸 겁니다. 주간 원숭이 탐구서를 쓸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매주 금요일 시간 일지를 바탕으로 각 활동별, 유형별 시간 소요와 비율을 분석할 거예요. 그래서 영업에 얼마만큼 내 총 시간 대비 퍼센트를 쓰고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 해도 되는 업무들을 다 나눌 거예요. 그건 이제 뒤에서 이제 얘기할 거고. 그래서 이 주간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로스 시간들을 줄이고 영업 시간 늘리기 위한 주간, 월간 목표를 우리가 같이 수립을 하겠죠. 우리 팀장님하고. 내가 지금 영업에 들이는 시간이 생각보다 이렇게 낮았어?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탐구했던 게 데이터화 되니까 사실은 영업에 내가 꽤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었네? 이런 걸 자각하게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걸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데이터화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건 하트 사이클에 대한 이론으로 가서 해결책을 뽑을 때 문제의 원인과 장애 요인, 장애 요인은 원인이 장기화된 거, 습관화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문제가. 그래서 원숭이 격리 구역을 좀 설정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주간 보고서가 나오면 팀원이랑 소통하는 시간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많이 드는데 뭔가 이런 경우에는 팀원 소통 시간을 명료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뭐 사업단 업무에 사실은 재밌긴 한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데 이러면 주 1, 2회 뭐 한두 시간으로 명확하게 제한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 시간 계획 일주일에 대한 플랜을 명확하게 짜고 그대로 실행하는 거죠. 요런 계획을 좀 수립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 팀장이랑 이제 많이 하게 될 게 그 아낀 시간에 뭐 할 거냐. 아낀 시간에 핵심 타겟 이 북극성 수립을 다시 할 겁니다. 이 핵심 타겟에 대한 고객 재정이 우리가 이게 좀 지금 약했잖아요. 마케팅 할 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리 팀장의 상황을 보면 어떤 거냐면 좀 샷건 같은 느낌이 하거든요. 영업 마케팅 메시지 자체가. 그러니까 마케팅을 더 많은 컨텐츠를 생산하는데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그 메시지가 뚜렷하지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북극성 할 때도 또 이런 보고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 타겟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현상 분석과 원인 파악과 해결책을 다시 도출을 할 건데, 아무튼 깎인 시간에 우리는 북극성 수립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다시 시간을 들일 거다. 그럼 닻을 끊었으면 그 다음에 북극성 설계 바로 들어가잖아요. 북극성 설계하고 조직도 나오고 위임할 거 위임하고 프로세스 만들고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해야 되는 게 구체적으로 이 자동화 매뉴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거 오늘 제가 영상 만드는 거 하고 툴까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유리 팀장님이 그 아낀 시간에 어떻게 직원들을 위한 그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볼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아까 여기에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나 아까 그 명확한 이 목적을 좀 적어놨던 게 이 기획서의 목적 자체가 돈과 시간의 자유로운 지점장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팀원들한테 존경받고 많은 어떤 팀원들을 이끌고 있는 지점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존경받아 않는 지점장이 있어. 그 지점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걸 저는 한번 떠올려봤거든요. 물론 제가 보험 영업 안 해봤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멋있을 것 같아요. 멋있을까요? 일 잘하는 지점장님 너무 멋있을 들이 팀원들을 이제 성과를 내는 지점장님이니까. 팀원들의 성과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지점장이다. 그렇죠? 그 전제가 하나 네.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걸까요? 일단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느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저 사람 되고 싶으면 저 사람은 실적을 잘 내야 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실제로 나도 저 사람처럼 돈 벌고 싶다 이거잖아요. 솔직히 리더십이 네. 거기서 나오긴 하잖아요. 그러려면 유리 팀장이 집중해야 되는 것도 또한 영업인 거죠. 영업에서 내가 성과를 잘 내는 영업인이어야 담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면 직원 교육은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이슈인데,
그거를 저는 요거로 풀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강의할 이야기인데요. 유리 팀장 아낀 시간에 뭘 해야 되냐면 이 TA 스크립트하고 그 매뉴얼 같은 것들을 계속 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지난번 유리 팀장님 1대1 미팅할 때 가르쳐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툴 활용해가지고 영업했던 거에 대해서 스크립트 만들고 이거 바로 하는 거 알려드렸었잖아요. 그거 네. 기억나시죠? 그거 오늘 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는 제가 따르는 지점장님이라면 그 지점장님이 영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고객 관리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노하우들을 다 배우고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가설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 그 유리 팀장님이 실제로 고객들을 만나서 했던 말들,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듣고 싶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정보들을 쫙 취합해서 이제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좀 시스템이고 직원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갖춰 나가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 시간을 최대한 아낄 수 있다. 또 지금 유리 팀장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싹 다 자동화해서 이렇게 좀 만들 수 있다. 우리 팀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로 만들 수 있다. 요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툴 활용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까지 오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다 보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 아낀 시간에 지금 유리 팀장님이 고민하시고 있는 이 내용 있잖아요. 이건 좀 더 심도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리 팀장님은 북극성이 설계가 되면 저랑 이제 논의됐던 게 BOS를 바탕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브랜드를 좀 만들어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유리 팀장님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 현상들 있잖아요. 지금 이 기획서 요거 컨텐츠 아닐까요? 요대로 읽으면 컨텐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거는 보고서 형태로 써져 있잖아요. 근데 요걸 스크립트로 쓰면은 이거 유리 팀장님의 그거예요. 그 아예 뭐랄까 시나리오예요. 영상 시나리오예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저 여러분들 기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제 사람인데 내가 했던 시행착오들을 좀 얘기해 주겠다. 나는 이 내 영업 성과를 올리고 싶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기업이 시스템화가 돼서 뭔가 지점장으로 성장하고 요게 니즈다. 근데 내 상황을 한번 들어봐라. 내 상황은 내가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더라. 일이 많아지니까.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있는데 그래서 또 영업 성과를 더 올리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 이걸 스토리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경우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공감할 거거든요. 왜냐면 유리 팀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영업을 하시는 분도 똑같이 이거 느끼고 있을 거니까. 그 문제가 그 원인이 뭐였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영향이 끼칠 거고 그 원인은 사실 내 시간을 어디다 파악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거였다. 그러면서 요 해결책을 도입한 것들을 하나하나 영상을 켜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게 유튜브 컨텐츠가 돼요. 왜냐면 요거에 끌리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럼 만나서 유리 팀장님이 했던 거는 닷 끊기잖아요. 그럼 닷 끊기 컨설팅 해주면서 관계 맺고 보험 팔고 이렇게 영업하고 관계 맺고 이런 컨텐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 팀장님은 한마디로 내 영업에 집중하고 이 집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런 시행착오들을 다 컨텐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브랜드가 좀 잡히겠죠. 기업가들을 위한 컨설턴트가 되겠죠. 그게 제가 여기서 적었던 거. 기존 고객들에게 정기적으로 유용한 정보, 세무, 정책 자금, 기업 시스템 구축, BOS 정보 같은 것들을 계속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것도 블로그도 그렇고. 그럼 이 타이틀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아니면 뭔가 우선순위가 정리 안 돼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대표님들, 뭔가 솔직히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과다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 팀장이 겪었던 거 그대로 컨텐츠 그대로 발행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는 거예요. 우선은 요거는 이후 문제고 가장 이제 요 부분 문제 원인 공략, 원숭이 추적 시스템 구축하는 거에 일주일만 좀 아예 집중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일리 시간 일치 써주시고 딴 거 다 오늘 까먹으셔도 되는데 요거는 꼭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끝나면 오늘부터 어디에 어떤 시간을 썼는지 파악해서 저한테든 이렇게 카톡으로 공유해 주세요. 예, 최고 경리자 방해도 되고 뭐 내가 썼던 것들을 딱 파악을 하는 요 표 보시면 됩니다. 요거만 해주시면 이후에 요 아낀 시간에 우리가 브랜드를 잡든 이 위임을 하든 요거 다 배울 수 있다. 네, 요런 상황입니다. 어떠셨어요? 들으니까 요런 방향으로 가면 좀 방향이 잡힐 거다 라고 싶어요. 우선은 요게 잡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아낀 시간에 어떻게 이 매뉴얼을 만들고 유리 팀장님의 컨텐츠를 생산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원인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되시나요? 원인과 어떤 해결책? 데일리 시간 우선순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네, 좋아요. 요거는 저랑 같이 이제 실행을 해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우리가 논의할 게 알려드릴 게 제가 되게 재밌는 툴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유리 팀장님이랑 아까 논의했던 그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을 제가 10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컷 편집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유리 팀장이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 미네 팀장도 마찬가지고 미네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용훈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본인 하는 모든 업무나 얘기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줌이든 영상으로 남기면 얘를 바로 컷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AI가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결제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결제하실 거면 월 10,000원짜리 쓰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부류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먼저는
이게 어떻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거든요. VREW 부류하는 이제 보면 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요거예요. 보야지라 여기서 다운받아 보셔야 돼요. 초보자 전문가처럼 부류의 AI 영상 편집 기능 가이드. 이거 2시간까지는 무료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기 전까지는 결제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 있어요. 여기 다운로드. 이게 다운로드 여기 하시면 받을 수 있다. 이게 어플리케이션처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딱 실행을 하면 얘가 떠요. 얘가 페이지가 씁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원숭이 프로젝트 만들었던 거고요. 여기 맨 처음에 이 딱 들어오면은 이 새로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왼쪽 좌측 상단에 있어요. 여기 새로 만들기. 제 보이시죠? 마우스 여기 보면 이제 새로 만들기라고 보여요. 안 보이시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 새로 만들기를 마우스 여기 있습니다. 왼쪽 위에입니다. 새로 만들기를 딱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떠요. 이 화면에서 PC에서 비디오, 오디오 블록이 이걸 딱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유리 팀장님이랑 논의했던 영상을 딱 가지고 가볼게요. 열기. 그러면 여기에 이 영상 불러오기가 있거든요. 여기서 엔진은 여기 설정할 수 있는데 엔진에서 위스퍼를 클릭해주면 돼요. 뭐 여러가지 아마존도 있고 구글도 있는데 위스퍼가 한국어를 제일 잘 이해하더라고요. 제가 실험해봤으니까. 그래서 위스퍼가 뭐냐면 영상 속의 음성을 분석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자막까지 달아줘요. 공짜로. 아예 자막만 다 돼서. 여기 클립 나누기도 25 정도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 클립이 뭐냐면 여기 지금 예시 영상의 이 스크립트가 어느 정도 이 간격으로 나올지 자막이 이걸 설정하는 건데 이렇게 늘리면은 이렇게 길게 나오고 짧게 하면 이렇게 짧아지는데 한 25 정도면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해주시고 또 여기 장면 전환 감지하기 이것도 그냥 놔두시면 되고 그리고 자동 씬 나누기 요것도 이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이게 되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39분짜리죠. 하는 거예요. 네, 요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 원숭이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업데이트한 이제 겁니다.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 편집을 위에 클릭하시면 여기 자동 클립 나누기라고 있어요. 요 버튼이. 요걸 딱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얘기했던 모든 말 절고 제가 이러잖아요. 중간중간에 말 쉬고 템포 쉬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싹 얘가 잘라줘요. 그래서 거의 이제 유리 팀장님이랑 얘기한 것도 업로드 다 돼서 얘로 한번 볼게요. 얘 하나만 딱 클릭하면은 나눠줍니다. 텍스트들. 요거 보면. 그래서 오늘 영상도 제가 이 팟캐스트 끝나자마자 바로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편집해서 바로 올릴 예정이에요. 그럼 그게 몇 분 걸리는지 한번 보십니다. 요거 제가 우리 킥오프 때 단장님이 와가지고 한번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또 가서 할 거는 같은데 그럼 보면은 요렇게 뜹니다. 지금 이거 아까 유리 팀장님하고 미팅한 영상이죠. 볼게요. 소리도 들리죠? 소리 다 들리죠? 네, 다 달렸죠. 요쪽에 보면은 자막이 다 달렸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거. 이렇게 자막이 바로 나왔어요. 영상 찍었던 거. 다 나오죠. 그럼 여기서 지금 얘기를 보면 이 중간중간에 쉬는 소리가 있지만 뭐랄까 이 시간 흐르는데 보면은 요거까지 한 10초잖아요. 지금 쉬는 얘기 안 하는 구간들도 너무 많고 그럼 요런 것들을 싹 한 번에 없앨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없애냐면 이 부분을 보자. 무음 구간 줄이기 이걸 위에 딱 클릭을 합니다. 무음 구간 줄이기 그거 보이시죠? 요거를 여기 보면은 적용 범위 선택이 있는데 이 00초 동안 얘기 안 하는 구간이 있으면 띄운다 이걸. 어떤 부분인지 알겠죠? 그리고 음성 미인식 구간 여기 보면 점점점으로 나오는 데가 있고 물음표가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리는 있는데 음성은 안 잡히는 곳 그리고 점점점은 소리가 없거나 매우 작은 구간이거든요. 요 두 개를 클릭을 해서 무음 구간을 다 줄이기 전체 줄이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영상이 9분짜리입니다. 총 39분 동안 유리 팀장이 얘기했어요. 근데 무음 구간하고 말 절고 음성이 인식 안 되는 구간 이걸 클릭을 하면 영상 길이가 22분 54초로 짧아진대요. 요거 클릭 딱 한 번 하잖아요. 그럼 다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게 말 저는 구간 하나도 없이 들릴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뭐 영상이 다 잘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화했던 내용 자체가 되게 잘 잘리겠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자막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자막들도 여기서 그냥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면 돼요. 글자 있는 거, 뭐 이번에 또 자국 열리는 거 이런 거 못하잖아요. 그럼 자금 이렇게 수정만 해주면 돼요. 그럼 바로 이렇게 내가 음성을 얘기했던 거에 따라서 바로 연결돼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부분도 너무 많이 잘렸다 싶으면 뒤쪽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늘려주면 돼요. 소리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편집이 우리가 음성을 얘기했던 여기에 따라서 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저는 이제 블로그를 쓰기 시작들을 한 것 같아요. 해보시면서 어떠셨어요? 하면서 블로그는 이제 처음에는 엄청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제 조금 감을 잡아서 좀 쓰는 거는 좀 수월해졌다. 근데 아직 쓰는 것만 수월해진 거지 블로그에 대한 감을 잡거나 어떻게 해야지 더 유입이 잘 되거나 이런 거는 안 모르겠고. 네,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에 음악까지 넣는다. 그러면 여기에 또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삽입에 그냥 여기에 어딨냐, 배경음악 요걸 클릭하면 무료 배경음악들도 다 있습니다. 뭐 힐링이 필요할 때 듣는 음악 뭐 이런 거 키면은 음악까지 같이 나오죠. 예.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이 볼륨도 조절할 수 있고 영상이 같이 나오면서 이 진행이 되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좀 풀어야 될것 같아요. 내가 그 느낌이잖아요. 들렸어요? 안 들렸어. 그래요? 자, 들리는 거지. 지금 제 키면은 그 소리가 바로 그쪽에서 들리나요? 제 영상을 키면 영상 소리가 바로 들리세요? 유리 팀장한테? 영상 말소리는 들려요. 영상 말소리는 들리는데 음악 안 들린다. 아무튼 어떠시고 좀 더 같아요.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래서 부류라는 거를 깔면은 그냥 이 뭐랄까 그냥 이렇게 영상 켜놓고 내가 절어도 그냥 얘기한 것들이 자동으로 컷 편집이 되니까 막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바로 자막까지 달아주니까 영상 만드는 시간이 드라마틱하게 단축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영상 파일 이걸로 빼면 돼요. 그럼 지금 이거 하는데 몇 분 걸렸나요? 한 뭐 5분도 채 안 걸렸죠 사실. 클릭 몇 번인데 그냥 바로 영상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39분짜리가 22분으로 딱 줄어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매뉴얼을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이 컷 편집에서 올리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방향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또 우리 가서 실제로 하는 것들 또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거랑 그러면 저런 것들을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유리팀장하고 제가 논의를 했잖아요. 그럼 이 논의한 것들을 정리해서 기획안으로 구축을 했잖아요. 아까 유리팀장이랑 저랑 한 거를 그걸 어떻게 도출해냈는지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 사고방식을 훨씬 더 따라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는 아까 유리팀장님하고 대화한 영상을 저는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하고 줌으로 했으니까 영상을 저장을 했겠죠. 이 영상을 유리팀장한테 소개드렸는데 릴리즈 AI 아시죠? 릴리즈 AI 이거 제가 소개드렸죠. 이 릴리즈 AI에 유리팀장님이랑 미팅했던 영상을 넣었습니다. 넣으면 얘가 바로 핵심 요약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핵심 요약을 이렇게 다 해줘요. 그럼 여기서 제가 했던 일은 뭐냐면 이 영상에 대한 스크립트 만들어요. 제가 지금은 요거는 이제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는데, 그럼 얘랑 같이 지금 이걸 했던 것들을 내보내기 여기 위에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내보내기 PDF로 내보내기를 딱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유리 팀장님이 얘기했던 모든 이 스크립트를 얘가 이렇게 뽑아줘요. 얘기했던 모든 대화 내용이에요. 얘가. 그럼 이 대화 내용 PDF를 저는 이제 제미나이한테 넣습니다. 이거는 몇 번 돌려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유리 팀장님 제가 1주차에 최후 경영자 1기 1주차 0주차에 하트 사이클 기획 전략 강의한 영상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저는 PDF로 이렇게 뺐습니다. 아까 릴리즈로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럼 제 강의했던 모든 스크립트가 이렇게 오겠죠. 그리고 하트 사이클 7단계 전략 12스텝 요 PDF 유리 팀장님 있으시죠? 네. 요거 있죠. 요거 넣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또 문제 해결 프로세스 제가 심화 과정도 심화 영상도 제가 댓글에다 달아놨거든요. 1주차 강의 댓글에다가. 그럼 요것도 제가 이 스크립트 다 뺐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그냥 넣는 겁니다. A한테, 제미나이한테.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좋은 게 이 PDF에 나오는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나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해결책을 도출해내줘. 너는 문제 해결 코치야.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지면 좋겠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잘 못 알아들어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해줬죠. 위 PDF는 내가 문제 해결에 대해 강의한 스크립트와 참고 자료였어. 저기에 나오는 프로세스 원리에 따라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 나에게 스텝에 따라서 질문을 던지고 정보를 취합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 라고 하면은 하나씩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줘요. 그러니까 하트 사이클 1번이 목적 생각하기잖아요. 목표 생각하기. 위에가 질문을 이렇게 목적을 명확하게 해주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 목적을 적어주는 거예요. 유리 팀장의 실무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얘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면 돼요. 적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이거 오늘 강의를 하려고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텍스트를 다 쓰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제가 안 했어요. 뭐냐? 아까 유리 팀장이랑 논의한 대화를 담은 유튜브 영상 있잖아요. 요걸 올려주고 너가 분석해서 적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 영상 스크립트를 유리 팀장이랑 얘기한 거를 스크립트를 넣어줬어. 이걸로 분석해. 그러니까 목적 그리고 현상 파악 바로 해주죠. 미팅 스크립트에서 유리 팀장의 실무 확보를 방해하는 구체적인 현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인지 못함. 이게 여기 구체적으로 PDF 우리 스크립트에서 어디에 드러나고 있는지까지 적어줘요. 얘가 이렇게. 여기 뭐 몇 분 몇 초에 지금 이렇게 유리 팀장이 말한 걸 바탕으로 했을 때 뭘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지가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고요. 문제 현상 파악. 그리고 뭐 기존 영업 방식에 새로운 시도하고 있고 뭐 잦은 외부 활동으로 시간 소모하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유리 팀장이 했던 스크립트들이 다 반영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하트 사이클 7단계 전략에서 첫 번째 현상 분석, 목적 목표 생각하기, 현상 분석, 그리고 이 일을 통한 역량 파악이 있겠죠. 역량 파악도 얘가 다 분석해 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이제 일어날지 여기에 의견이 제 아이디어 있으면 제 아이디어도 넣어주면 돼요. 그럼 영업 성과 부진이라든지 아까 보고서 내에 있었죠?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저도 이렇게 추가를 해줬어요. 자신의 시간이 어디 사용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 돼서라고 원인을 규정해봤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이디어 있으면 제시해줘. 이러면 얘랑 같이 원인에 대해서 또 분석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인 분석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이것도 다. 그래서 조직을 시스템화해서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게 목표 설정이야. 영업의 시간을 집중해서 월 보험계약 200만원 성과를 내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까지 이제 해주고 적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트 사이클에 맞게 이렇게 딱 해주는 거예요. 요게 얘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 주고 제가 답변 주고. 그러니까 비전. 그래서 이게 문제가 해결돼서 기대 효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제가 써봤죠. 기대 효과는 유리 팀장이면 보험 조직의 팀장이면 부지점장으로 성장할 사람이다. 이를 위해서 팀원들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인사이트를 쭉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보고서의 목적 검증 기대 효과 다시 이렇게 하트 사이클에 빗대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하트 사이클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들리시면 하트 사이클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쭉 작성을 해서 마지막에 이 끝까지 다 한 다음에 보고서로 정리해줘 라고 정리를 싹 한 거예요. 이렇게 보고서로 정리해줘 까지 뭐 이걸 복사해서 보고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트 사이클 적용돼서 내 상황에 맞는 어떤 문제 해결까지 싹 나오죠. 그래서 AI를 이런 식으로 최대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충분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유리 팀장님도 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 어떤 고객들이랑 외부 미팅이 생기거나 아니면 팀원들이랑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 팀원들이랑 대화를 한 거에서 문제점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이 생길 거고, 그럼 그 문제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게 다큰기이면서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럼 요거를 제가 아까 했듯이 강의 몇 번 돌려보시면서 제가 첨부했던 자료들 다 있잖아요. 유리 팀장님한테 그거 재미나한테 다 넣고 같이 저처럼 논의하시면 돼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몇 번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도출되는 기획서를 또 유리팀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저 이제 기획 강의한 스크립트는 제 뇌잖아요. 그럼 유리팀장이면 제미나이랑 몇 번 대화 한 15분만 하시면 박정주의 뇌를 복제 확장해서 그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훨씬 레버리지가 크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팀원들한테 교육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했던 걸 그대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리팀장이 영업에 집중하고 이런 짜잘한 문제 해결들에 대한 시간들은 다 이렇게 자동화하거나 제거하는 데 시간을 들여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들을 다 원칙으로 세워놓고 시스템으로 만드는 데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이제 민정 팀장님도 계시지만 팀장님이 도움 주셔야 되는 거는 유리 팀장님이 실무를 안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유리 팀장님이 영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서포트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민정 팀장님 성과까지도 아마 이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유리 팀장보다 이해도가 더 뛰어나실 거라고 봐요. 조금 더 아무래도 제 또래시니까 지금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한두 번 들으시면 훨씬 적용 속도도 빠르실 거고, 그래서 같이 제가 하면은 어차피 제가 부천에 계속 가 있을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절차화시키고 매뉴얼화 시키는 것들을 좀 더 툴을 빠르게 학습하셔가지고 계속 보험사 내에서도 반복되는 업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싹 다 이제 매뉴얼화 시켜놓고 프로세스화 시켜놓고 자동화 시켜놓고 요런 연습들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실무에서 계속 이제 지체되는 시간들을 아끼면서 좀 그런 어떤 방향들을 좀 잡아나갈 수 있다, 전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릴리즈, 아까 얘기했던 브류라는 그 영상 편집 툴, 그러면 유리 팀장이 요런 모든 상황들에 대한 문제 해결 스토리가 다 영상 컨텐츠가 다시 되고, 그걸 그냥 찍기만 하면 다시 유튜브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그런 걸 이제 쌓아 나가면은 훨씬 마케팅 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테니까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릴리즈, 제미나이 이 세 가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AI로 실무 시간을 훨씬 효율화 시키는지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보시니까 좀 어떻나요? 아무래도 아까 우리가 미팅한 지 몇 분 안 돼서 제가 바로 보고서를 기획해서 올렸잖아요. 그걸 보면 실질적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같이 탐구해 나가는 대화를 같이 해주니까 훨씬 저는 일상에서의 문제 해결 속도가 빨라진다고 좀 봅니다. 그거를 제미나이한테 먹일 때 항상 그거를 먹여야 돼요? 아니면 미리 뭐 있어요? 그거를 프로그램 해놓을 수 있어요? 먹이는 거를? 네, 해놓을 수 있는데 인식을 하는 그 학습을 해서 커스텀으로 만드는 것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저런 식으로 할 때마다 좀 먹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활용했던 거랑 똑같은 절차로 하시면 돼요. 넌 문제 고치고 이 세 가지 스크립트에 나온 스텝들을 바탕으로 나한테 질문을 던져주고, 그래서 내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학습해주고 그걸 통해서 문제 해결을 같이 논의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스크립트를 써주면, 그것도 아까 제가 그 제미나이 영상 다시 이거 편집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돼요. 몇 번 해보시면, 그리고 제 하트 사이클 영상도 한 2번 정도 챙겨보신 다음에 요거 내 실무에 어떻게 적용하지 생각 드시잖아요. 그때마다 저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내일 직할 워크숍 할 건데요. 그거를 그 다음날 킥오프 때 발표 자료를 만들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릴리즈 AI로 회의 내용을 다 녹음을 할 생각이고, 그거 녹음한 그거를 이제 스크립트화로 PDF 다운로드 하면 된다는 거죠. 맞아요. 릴리즈에 넣으면 릴리즈에 제가 보여드리면 그 녹음은 그러면 몇 시간까지 돼요? 유튜브는 3시간 안 맞아요. 되더라고요. 네, 3시간 넘으면 안 돼서 2시간 반씩해서 쪼개야 되고 릴리즈 여기에 넣으면 돼요. 이건 쓰실 수 있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바로 넣으면 돼요. 네, 넣어서 그거를 스크립트 네, 한 걸 스크립트 한 거를 여기 내보내기 하고 예, 네. 내보내기 하면은 PDF로 빠집니다. 그거를 그 다음에 제미나이한테 넣는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트 사이클 학습시키고 예, 우리 그 킥오프 발표자료 만들려고요. 예, 그니까요. 그러니까 발표 킥오프 자료도 사이클을- 네. 그러니까 발표 자료도 모든 거는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발표도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네. 기획도 문제 해결이고 컨텐츠도 문제 해결이거든요. 그 네. 문제 해결은 패턴이 있고 스텝이 있다. 제가 절차를 만들어 둔 거잖아요. 그래서 하트 네. 사이클 적용하면 유튜브 영상이든 책 목차든 다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그냥 맞는 키거든요. 예. 그럼 하트 사이클을 넣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하트 사이클대로 해서 질문을 하라 그래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는요? 그걸 PPT 자료로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 젠스파크에 넣으면 되죠. 그거를 젠스파크에 넣기만 하면 돼요? 바로 넣어볼까요? 아까 유리 팀장님 보고서를 지금 네. 젠스파크입니다. 여기 젠스파크 켜서 AI 슬라이드를 클릭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요 전에 여기서 여기에다가 유리 팀장님 보고서를 넣어볼게요. 네. 그게 그 제미나이가 해준 보고서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뭐냐 제미나이가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원숭이 죽이기 프로젝트. 요거를 바로 생성은 안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제미나이에서 그 뭐냐 뭐 구글 독스로 붙여넣기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라고 나중에 보고서 형태로 요약해줘라고 적어야 돼요. 네. 그다음에 요거를 보여주고 T로 만들어줘라고 하고 AI 슬라이드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바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녹음한다. 회의할 때 녹음해놓고 그걸 릴리즈로 PDF로 뺀다. 그 다음 제미나이 켠 다음에 하트 사이클에 대한 제가 먹였던 3가지 내용 먹인다. 얘가 역할을 규정을 먼저 해줘야 돼. 넌 문제 해결 코치고 나한테 나온 인사이트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질문해서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보고서를 형식으로 도출해줘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목적이 뭐세요? 라고 물으면 우리 회의 때 녹음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넣어주고 너가 여기서 도출해줘라고 얘기하거나 유리팀장이 써주시면 된다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답변을 찾는 것도 AI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시 조금만 더 설명해주면 여기에 보면은 얘가 저한테 뭐라고 물었나요? 저를 교수님이라고 부르는데 제미나이가 교수님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이루고 싶은가요? 유리팀장이 실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존재 이유를 밝혀주세요. 1번 질문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썼어요. BOS는 기업 시스템 구축 프레임워크 유리팀장의 영업 환경에 적용해서 가장 극대화된 영업 성과 내기 위해서 목적이 명확해졌다.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현상들 어떤 구체적인 현상들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쓰지 않았다고요. 제가 쓴 게 아니라 유리팀장과 논의한 대화를 담은 유튜브 영상 올려줄 테니까 너가 문제 현상 취합해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못 읽어서 제가 스크립트를 그냥 릴리즈로 또 빼서 넣어줬어요. 유리팀장이 얘기했던 영상 스크립트를.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취합했다고요. 이렇게 스크립트 몇 분 몇 초에 나오는 데 보니까 이런 거 나오고 스크립트 몇 분 몇 초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라고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대박이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젠스파크 만들고 있죠. 이렇게 나오네요. 원숭이 주기 프로젝트 BOS 유리팀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얘가. 그래서 목차, 문제 정의 및 현상, 문제 역량, BOS 솔루션 케어, 뭐 주요 기능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뭐 이렇게 만들 거예요. 슬라이드 만들 때도 저는 필요 만들어줘라고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디자인은 어떻게 해주고 색깔은 뭐 써주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어떤 식으로 해주고 이렇게 상세하게 넣으면 되는데 저는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해서 좀 오류들이 있긴 하네요. 아무튼 뭐 좋죠. 만들어 주는 거니까 PPT 만드는 시간도 다 아낄 거고 회의만 뭐 보고서 기획서 쓰고 도출해내는데 한 2시간이면 다 만들걸요. 엄청나게 시간 아끼잖아요. 얼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한번 해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시고. 그래서 요즘 느끼는 거는 BOS도 BOS지만 다 끊기 부분에서 결국 시간 아끼기잖아요. 시간 아끼는 데 있어서는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되게 필요한데 되게 이런 툴들이 많다. 그래서 유리팀장이 일단 내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한다. 요거만 집중할게요. 원숭이 파악. 아까 보고서 어디냐? 원숭이 추적 시스템부터 구축한다. 내가 데일리에 어디 에너지 쓰고 있는지를 다 적을게요. 민정팀장님도 팀원이시니까 뭐 같이 하실 거면 이것도 같이 해주셔도 돼요. 그럼 같이 그냥 하는 김에 팀원이시니까 같이 분석해드릴게요. 두 분 역할 나누고 책임 조직도 내서 구체적으로 매뉴얼 누가 만들 거고 이런 것들도 나누면 되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민정팀장님도 결국 관리자로 나중에 올라갈 거잖아요. 실무만 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제작하고 있어요. 그런 업무 것들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실무를 못하게 팀원분들이 질문이 너무 많아서 아 좋아요. 힘들어가지고. 그런 FNQ 같은 것들도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그 단장님한테 공유를 드렸던 인사이트가 어제 미팅 때, 그러니까 단장님이 이분 이제 한 50명 규모의 우리가 팀이 됐잖아요. 그럼 상당히 큰 팀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 팀원들 한 명 한 명 만나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팀원들이 겪게 될 의심들, 뭔가 의구심들, 또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랄까 영상을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아까 하트사이클 제가 켜놓고 내가 신입사원들을 키워야 되는 어떤 단장인데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저 하트사이클 하나 실현해 볼 것 같아요. 그럼 이것처럼 기획서를 써줄 거잖아, 같이 AI랑 같이 도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또 시스템으로 구현하거나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컷 편집해서 신입사원들은 무조건 봐야 되는 필수 단장님 강의, 뭐 OK 사업단 활용 방법, 이런 식으로 뭔가 정리를 해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제가 실제로 할 일이고요. OK 팀이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개입을 해서 같이 구축해 나갈 이제 부분이라 그렇게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확장되면 OK 브랜드 내에서의 교육 시스템이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이야기들은 다 한 것 같고요.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유리 팀장님 특집으로다가 갑자기 이렇게 PPT 자료 만든 것도 좀 보내주세요. 네네. 그거 얼마나 만들었는지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 동안도 알아서 AI가 PPT를 만들고 있었듯이. 그거 껐나? 네요.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딱. 네. 미래 대표님이 동영상 녹화본 부탁드린다고. 네, 그럼요. 이것도 바로 편집해서 올려볼게요. 주요 기능 소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제대로 이해 그래요? 못한. 아, 왜냐면 그래요? 문제 원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문제 원인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목차부터 잘못됐어요. 문제 정의 현상, 뭔가 이 PPT의 목적, 목표, 이게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 현상 나오고, 문제 역량 나오고, 문제 원인 나오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그것도 하트 사이클 다 적어놨잖아요. 문제 원인이 나오고 솔루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솔루션 이 컨셉 제목도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면 원숭이 죽이기 프로젝트에 대한 컨셉에 대한 이야기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게 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오늘 수업 마치고 다시 만들어서 PPT 보내드릴게요. 원숭이 죽이기 프로젝트에 대한 PPT.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강조하지만 닫끊기에서부터 BOS 시스템을 한다. 대표자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원숭이들을 추적해 놓지 않으면 이후 발전할 수 없다는 거고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12주 최고 경영이 끝났잖아요. 총 16주까지. 사람이 한 번에 변할 순 없잖아요. 16주 안에 변하면 기적인 거고, 일단 16주 동안은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하나하나 이렇게 적용해 나가면서 팟캐스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컨설팅 해 나갈 거니까 그렇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우선순위는 원숭이 추적 시스템 구축, 원숭이 다 죽이자, 그렇게 이제 방향 잡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정 팀장님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 네.